26학년도 9월 19번 문제. 주권자는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리바이어던. 자, 자연 상태는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 홉스지. 자, 을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일반 의지. 루소이고요. 홉스, 루소입니다. 기억선지.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모두에게 자유가 있지. 너무너무 자유로운 상태지. 어, 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를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잘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필요해지는 거고. 자, 니은. 사회계약은 계약의 주체. 계약의 주체는 그 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었던 개인들. 그 계약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거다. 이게 사회계약이다 라는 건데 홉스 입장에서도 계약의 당사자들은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리바이어던에게 전면 양도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체에게 힘과 의지를 결집시키지. 루소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의지 중에 공동체를 위한 의지, 일반 의지, 이 일반 의지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국가에게 나의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둘 다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건 맞지. 그러나 국가의 모습은 체제의 모습은 좀 다르다. 그치? 공통점으로 일단 봐야 되고 티끝.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맞는 선지야. 자, 정치 질서라는 건 일단 인간이란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전쟁 상태가 초래되더라도 이 이성을 잘 발휘해서 정치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이성에 따르는 개인들은 어떠한 상태냐? 평등한 상태지, 능력에 있어서. 개인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에 있어서 평등한 개인들인 거고, 그 개인들이 약속을 함으로써 정치 질서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리을 보시면, 자, 홉스랑 루소 전부 다 전면 양도예요. 권리의 전면 양도. 국가에게. 그러나 이제 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면 양도이긴 하지만 뭐 극번 안 준다 그랬어. 생명권까지 국가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걸 루소의 지문으로 내버리면 안 되겠지. 루소는 전면 양도예요. 정답은 3번. 자, 9번 시민불복종 문제 보겠습니다. 갑 보시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고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심각한 위배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하게 위배, 현저한 위배 이런 거에 국한된다. 룰즈. 자, 1 보면 공리주의 나왔네. 싱어 바로 쓸게요. 룰즈, 싱어. 자, 기억선지 보면은 합법적인 권위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써졌지만 법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이라는 건 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힘이잖아. 근데 이런 합법적인 권위에 맞서는 게 시민불복종이지.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시민불복종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죠. 두 학자 모두에게. 자, 그 다음 B에 들어갈 질문인데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일단 민주주의 사회, 이런 체제를 가진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존재하죠.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있는 권리이지 일부에게만 주어진 권리도 아니죠. 그래서 모두에게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니은도 맞고요. 기억은
yes,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yes, yes 해버리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디귿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맞아. 너희 또 양심이라는 단어 보면서 아,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거부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거 틀려 이렇게 해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양심에 부합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그 정의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양심에 근거한다고 하면 안 됐잖아. 양심에 근거해서 해. 이렇게 하면은 이 양심 안에 개인적인 종교적인 어떤 교설 이런 게 포함돼 버리니까 양심에 근거한 거는 양심적 거부야. 근데 시민불복종은 양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 정의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비로소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정의관이라는 게 양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정의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양심에 근거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부분, 정의관이 아닌 요 부분, 개인적인 양심이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양심에 근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라고 배웠어. 그래서 정의관에 근거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정의관에 근거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시민불복종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근거는 정의관에 근거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의관 또한 나의 양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심에 맞는 부합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맞는 선지고 자, 그다음에 리을 보면은 싱어는 공리주의자잖아. 그래서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합의를 했대. 근데 어 나중에 또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정책이 공리를 만족 못 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민불복종 다시 가능해지겠지.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시민불복종 불가능하다고 아예 결론을 내버리면 어떡해. 언제든지 여지가 있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공리의 관점에서 다른 어떤 뭐 더 큰 공리를 위해서 바뀔 수 있지. 시대가 변하면. 그래서 정답은 3번.